안녕하세요. 콩콩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근간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재개발 지역에 경매가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물건 검색을 하다가 재개발 지역에 이제 물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장점은 뭐예요? 조합원의 승계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지역의 어떤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피가 이제 뭐 있고, 뭐 그 진행 과정이 좀 많이 이제 진척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한 4, 5천 정도라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 이제 물건을 발견을 해서 이제 임장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제목은 재개발 경매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이제 이걸 이제 역으로 그 안에 이제 또 틈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방송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물건이었는데, 요 물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제 136%의 이제 낙찰을 받아놓고, 요 밑에 이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금 미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136% 이렇게 너무 높아서 이게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봤었을 때, 이거는 136%에도 잘 잡았다, 정상적인 물건이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납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임장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앞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인천에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지도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많은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곳에 이제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아까처럼 뭐 그 조합원의 승계를 그대로 받는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 분양권을 뭐 25평 내지 32평 뭐 그 이상의 것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입주 때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을 때 다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어떤 이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그래서 요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요 그림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상가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 그 다가구 주택하고 근린상가 이런 아이들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이런 거였는데, 이런 아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옛날 최초의 주인은 한 사람이었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분리 세대를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옛날 어떤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이걸 갖다 분리 세대로 다 나눠준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많은데, 근데 그거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리 세대를 해서 등기를 이제 별도 등기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예전에 한참 뭐 이명박 시절부터 해서 뉴타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밀어주다 보니까 지분 쪼개기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다가구에는 지금 원래 주인은 한 사람이었지만 뭐 사람들이 뭐 7명, 8명 정도 이렇게 세대가 살잖아요. 뭐 그러니까 반지하 2세대, 1층 2세대, 뭐 2층 2세대, 뭐 3층 2세대. 그러면은 뭐야 한 거의 8세대 정도가 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지역에 이런 다가구에 만약에 이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뭐예요? 분양권을 갖다가 이제 주인이 한 명이니까 하나만 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분리세대가 됐다라는 거는 주인이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8집이 된 거지, 주인이. 그러면 이 분양권을 갖다 이제 조합원 분양 입주권을 8개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갖다 악용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브로커들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집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옆에 근린상가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주인이 다 구분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재개발이 이 지역에 움직였을 때 이 조합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갖다 하나를 줘야 될 것이냐, 2개를 줘야 될 것이냐, 몇 개, 그 등기대로 몇 개를 줘야 될 것이냐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좀 알고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준점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쪽에 이 지분 쪼개기 쪽에는 구조례가 있고 이제 신조례가 있는데요. 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요 날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 지분 쪼개기를 했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분양 자격을, 그러니까 입주권을 갖다 다 줘요. 다 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분 쪼개기로 다세대가 된 전환 다세대의 경우 이를 인정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쪼갠 다세대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쪼갠 다세대 주택 빌라는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 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겠다, 분양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지분 쪼개기를 이후에 12월 30일 이후에 했다라는 거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 이런 거죠. 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존 다가구, 기존 다가구인데 기존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상가를 이걸 구분 등기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2003년 10월 30일 이전에 쪼개기를 했다고 하면 분양 자격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쪼갰다라고 하면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신조례는 어떤 거냐? 신조례는 2010년 7월 15일에 이건 이제 서울시에 이제 해당해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 기준 날짜로는 정비 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됐을 때는 따로 정비라고 하거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만약에 지분 쪼개기를 했다라면 분양 자격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했다라면 분양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좀 알아볼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지역에 구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신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신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아까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이제 신조례가 이제 적용을 이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 그러면 시도지사가 정한 그 날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쪼개기 한 물건을 내가 매수를 했다라면 분양 자격이 없다. 근데 권리 산정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시도지사가 만약에 그걸 정했다 그러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없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구조례가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제 언제 지역 지정 고시를 언제 했냐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다고 보면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지역, 재개발 지역에 매수를 하려고 또는 이제 경매를 낙찰받아서 주인이 되고자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 조합원의 승계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낙찰받거나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지금 구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조례에 해당이 되는지 아까처럼 그냥 일반 빌라야. 일반 빌라인데 건물 뭐 땅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었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언제 이제 구분 등기가 나눠져서 이제 매매가 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변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구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신조례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그 표제부에 이렇게 써 있죠. 써 있고 등기 원인이 되어 있죠. 2008년 7월 10날 구분으로 인하여 에서 뭐 몇 필지에서 이기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때 이제 원래 한 건물이었는데 이때 2008년 7월 10날 이게 이제 구분으로 쪼개져서 이제 그 등기가 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준 날짜가 중요한 날짜가 뭐예요? 2008년 7월 10일이겠죠. 그럼 2008년 10일이면 이게 이제 만약에 구조례에 속한다. 구조례에 속한다고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0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얘가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2008년이니까 2003년 12월 30일 이후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분양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조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구역이 언제 이제 고시가 됐는지 이 날짜를 이제 봐야지 되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구조례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없다. 낙찰을 받아도 그러니까 조합원 승계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뭐 조합원 승계를 받지 못한다는 가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이렇게 그 2008년도에 다 이렇게 구분 등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분양 자격이 없고 현금 청산으로 아마 거의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보면 아까는 여기 이제 등기부 등본에 요 이제 등기 구분으로 인해서 이제 2008년도 7월 10날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도 한번 제가 떼어봤더니 건축물 대장도 2008년 7월 7일 날 건축물 대장 일반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 처리가 됐대요. 예, 이때 이제 그 됐으니까 구조례에 적용이 돼서 분양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그 조합원 승계를 받았다라는 취지에 있다고 하면 1억 1,700도 상당히 괜찮아요. 대지 이권도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낙찰을 받았어도 이게 현금 청산에 속하지 조합원의 승계를 받거나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낙찰을 받는 거에 대한 의미는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원래 이제 현금 청산을 많이 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현금 청산을 그렇게 후하게 해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금 미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이게 틈새가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는 또 여러분들이 또 별도 공부를 해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간만에 유튜브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좋았다고 하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